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든해야 법치주의가 바로선다. 강석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현대의 한글 단어는 누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훈민정음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즉 현대 한국어는 너무나 다릅니다. 약 120년 전에 독립선언만 보더라도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옥중에 계신 지만은 박사의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제했으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단어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1443년 세종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은 지금의 한글과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훈민정음 글자가 지금의 한글 글자로 진화했는지 설명한 글들이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들이 내놓은 그 설들만 있을 뿐 과학적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1446년에 세종이 반포한 훈민정음은 한글이 태어나기 전까지 문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한 시기는 1928년이었습니다. 일제가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탄압했다는 자익들의 주장이 부인하는 사실,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 조선 학자들은 왜 우리 글을 훈민정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글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계, 문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어준 단어들일까요? 세종대왕은 이런 문자와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을 누가 만들어주는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일본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1935년생인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언어가 통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영사전을 해독하여 그 뜻을 한자 단어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배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일본의 개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자 단어집을 조선의 개화파들에게 내주었고 조선인들은 그 한자 단어들을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전하는 사람은 유키치였고 민주주의를 표기한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데모크라시를 하극상으로 번역했습니다. 데모크라시를 백성이 감히 왕에게 대렸다는 의미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남는 얼박 끝에 다시 민주주의로 바꿨다고 합니다. 모든 단어가 이런 과정을 통해 창조됐으니 그와 그 휘하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어서 11제인신을 문명으로, 라이트를 권리로, 소시엔트를 사회로 번역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이 발음을 한글 발음으로 표기만 했을 뿐입니다. 복식부기, 보험, 학교, 기관, 경제, 문화, 문명, 사상, 연설, 계급, 법률, 자본, 토론, 종교, 이성, 철학, 감성, 주관, 과학, 물리, 화학, 분자, 원자, 질량, 공간, 이론, 문학, 미술, 비극,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들을 한문 단어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였던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기술을 로얄티도 지불하지 않고 함부로 도용한 사실에 대해 일본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그렇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한자를 무료로 사용해 왔으니 그에 대한 로얄티를 내봐라,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에 다시 일본은 좋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까지 일본이 만들어낸 한자 단어집을 중국이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응분의 사용료를 내봐라, 이렇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조선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자도 공자, 한자 사전도 공자의 나라입니다. 무임승차의 나라이고 꼽사리만 끼워온 나라인 것입니다. 유키치 이제는 학교를 교라했습니다. 다리를 교라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교라했습니다. 상대관계에 교류하는 것을 교라했습니다. 이는 결자 여치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승은 교를 건너 교회에 가서 교하고 하루 종일 교한 학생들은 밤늦도록 교했다고 한글로 쓰거나 말하면 그 누구도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한문을 배운 소수의 양반들끼리만 종이와 붓을 통해 소통을 했습니다. 유키치는 수많은 조선 청년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 중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유길준, 유희경, 최현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옥균이라든지 윤치호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는 한글을 언문이다, 암클이다, 천씨밭은 훈민정음이 일본의 후쿠시마와 유키치의 한글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은 그동안 문화적인 사회적 정서에 묻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유키치는 유길준 등 조선 제자들을 통해 일본 글처럼 한자와 한글을 섞인 글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한글말 사전이 만들어진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한문 표기가 어렵다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한글을 전용케 했습니다. 북한문 겸용 시대를 한글 전용 시대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한글 전용이 국민을 미개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한글 전용을 지지합니다. 관찰한 결과 저자는 두드러진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북한문 겸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내 토종파들입니다. 반면 한글 전용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유학파들입니다. 국민적인 신용한 과제를 맡았던 집현전 학자들은 노예들에게 쉬운 언문으로 자기들끼리 함부로 소통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영파들도 바로 집현전 학자들과 똑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로. 그리고 구어체를 글을 쓰면 의사 전달이 잘 되는데도 이들은 간단한 내용을 길게 쓰고 거기에 뒤에 한문까지 넣어야 남들로부터 지식인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어 온 지가 벌써 2000년을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국한문 혼용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외식하는 버릇이 있는 듯합니다. 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은 노인과 바다라는 단편 소설 때문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에 높게 평가한 것은 단문의 구체였습니다. 그런데도 토종파들은 지금도 문장을 명주실처럼 길게 늘어뜨렸으면서 낙적 분위기를 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학자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긴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짧은 구체 문장은 누구나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글 전용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문맥률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문은 한글에 비해 우선 어렵고 배우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문을 배울 능력과 시간에 부족한 사람들은 문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로부터 이탈되고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 병리를 촉발합니다. 둘째로 한문을 배우는 시간에 그만큼의 영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어를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입니다. 한문을 배운 사람도 영어를 공부해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문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째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며 어째서 기술 발달에 한국보다 더 후진돼 있는 것입니까? 한문은 그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 보살을 연구하는 사람만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는 한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글 띄어쓰기 주도한 영국 목사 존 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톨릭 농장에 불과했던 조선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은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서양이라는 발전된 세상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글 발전을 도와준 서양인 또 있었습니다. 원래 한글 문장에는 띄어쓰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쓰는 세로쓰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최초의 한글 띄어쓰기는 1877년 영국 목사 존 러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그가 외국인을 위해 편찬한 소설의 첫걸음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한글 문장이 먼저 나오고 그 아래 발음과 영어 단어를 차례대로 대응시켜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로서의 후자 유키치는 어떤 사람일까요? 후기자 유키치는 1835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일본 화폐 최고 액권인 1만 엔권에는 1984년부터 그의 초상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과 조선이 다 함께 참여하는 동양의 문명 개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그가 개칙해 놓은 한자 사전을 조선 제자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가 운영하는 신문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을 영토적으로 삼키는 것을 절대 안 되며 상호 독립자존의 원칙 아래 교역의 이득을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론도 부정하고 조선에 대한 낮은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81년 조선에서 일반으로 유학생들이 파견됐습니다. 유키키는 조선의 유학생 유길준, 박영호, 윤치호 등을 자주 만나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귀국한 뒤에도 유키치는 꾸준히 이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독립신문 등 신문과 언론에 종사하던 윤치호에 대해서는 언론 경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헌금도 모아주었습니다. 유길준에게는 국한문을 훌륭히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값진 정면에 실패한 뒤 개화파 인사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과 연좌제를 보고 유키치는 비분강개하여 당일 하루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그는 아까운 인재들이 이렇다며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어 조선 독립당의 처형이라는 것을 발표해 조선의 야만적인 행보를 비인도주의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타라 입국론,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 타라 입국론을 제창했습니다. 그가 남긴 규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며 사람일 때 사람을 창조하지 않는다는 글입니다. 일본에서는 인간은 모두 평등해서 신분의 상하규천, 다음은 직업적인 차별이 없다고 해석하고 우리 사회에 퍼지는 말로는 잘 알듯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1935년에 태어나 66세 때 1901년 타계했습니다. 타라 입국론의 원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885년에 발표한 글인데 서구의 바람이 동양을 향해 불어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모든 국가는 서구 사회와 더불어 이 운동에 동참하여 문명의 열매를 맛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문명은 폭력과 같지만 여러 이론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문명화 과정에서 보수적인 정부, 당시 일본의 독과 막부는 걸림돌을 뿌리며 이를 뒤집어야만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이다. 비록 일본이 정신적으로는 아시아를 벗어났지만 유일시의 두 나라, 한국과 중국은 개혁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유교적 가르침은 모두 위선적이고 뻔뻔할 뿐이다. 중국과 일본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이들은 곧 세계 일강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서구인들은 언제나 중국, 일본, 한국을 같은 문화를 가진 비슷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본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일본은 이웃의 나쁜 아시아 나라들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 자신부에 1985년 3월 16일 기고했습니다. 같은 정면은 1884년 12월 4일에 발생했고 타라 입국론은 1885년 3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왜 아시아를 야만의 상태에서 문명의 상태로 변화시키려 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미국과 유럽 제국의 자원 전달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선 그는 그가 사랑하는 조선의 제자들이 숙청당하는데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전의 비계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발을 옮겼던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을 무능한 폭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하루나 빨리 조선 왕조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조선을 탈출하여 도망 나온 조선의 개화파들 30여 명을 보호해주고 먹여주었습니다. 특히 김혁규는 10년 이상 돌봐주었습니다. 역사는 사실과 해석으로 구성됩니다. 정한노는 조선을 징벌하자는 것이었고 유키치는 조선과 중국을 개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실제로 조선과 중국을 다 점령하여 나라를 개화시키다 미국을 침공하는 바람에 꿈을 접어했습니다. 아마도 유키치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과 중국을 개화시키지 못하면 아시아는 미개한 조선과 중국 때문에
서양으로부터 점령당할 것이며 조선과 중국이 점령당하면 일본은 고립화되어 자연 소멸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 경제의 초석을 깔아준 시부사와 H를 아십니까? 일본은 교육 문화 측면에서만 조선의 초석을 깔아준 것이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초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초석을 깔아준 주인공은 구자와 유키치와 상벽을 이루었다는 시부사와 H입니다. 그는 일본의 독특한 자본주의 문화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의 경영 철학은 오로지 주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사와는 한 손에는 도덕을, 다른 한 손에는 주판을 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한 도덕은 공자였습니다. 똑같은 공자로부터 일본은 도덕이라는 잣대를 신령화 측면에서 활용한 반면 조선은 유교를 만들어 앉아서만 따지는 관념론에 매몰됐습니다. 일본이 받아들인 공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개선을 추구하라. 이윤은 개선에 열리는 열매다. 또한 기업인은 정신적 지적 이기를 추구하라. 이윤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라고 한 것입니다. 1920년대에 마츠시타 고로스케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굴지역 기업가들이 이를 따랐고 이는 일본 전체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제6장 일본은 배울 게 많은 날을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경영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 중 유명한 사람이 그보다 54년 후에 태어난 1894년생 마츠시타 고로스케입니다. 시부사와 H는 속으로 넘어가 있는 조선철도 부수권을 매입해 경부철도, 연인철도, 중앙선 등 세계적인 대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조선의 제일은행을 창설했습니다. 1902년부터 1904년에 걸쳐 무거운 엽전 대신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켰습니다. 제일은행권 지폐인 1원, 5원, 10원거리는 시부사와의 초상이 박혀 있었습니다. 경부철도 주식회사는 이미 1901년 6월에 창설됐습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조선을 36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45년간 조선을 개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구축한 52억 달러의 고정 자산을 모두 남겨두고 맨몸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이 빼앗겨간 자산은 막쟁이 근대화의 초시에 되었습니다. 엽전, 이 단어는 조선인들이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종족인야를 대표하는 과학적 단어입니다. 1960년대도 저다른 신당동 거리에서 엽전이 뭐 별 수 있겠어? 라는 자조 말들을 늘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이때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들을 찾아보니 그것은 참말로 엽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조선의 첫째로 학문과 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둘째는 경제의 초소를 마련해 주었고 셋째는 조선으로서는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52억 달러의 고정자산과 대기업들을 모조리 남겨두고 간 나라입니다. 조선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들은 알고 보면 대부분 모략물들입니다. 조선인들이 일본을 평가하는 표현들에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똑똑한 쪽발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하는 속에 둘러싸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조선 왕조의 후예인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예배하여 국부로 삼으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사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머리를 매지 않도록 선조들과 오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성공에 쓰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에 맡겨진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추적과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자들과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 주사파의 홍위보를 만드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종교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백년대교인 교육계를 유리하는 종북 주사파들을 물켜주시고 남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북 좌파 세력들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지만 거짓과 윗선으로 드러났으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에 깃들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를 벌이며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자들이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시며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의 쥐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 세계 제상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